자, 그럼 시작할까? 자, 요거 한번 꺼내볼까, 얘들아? 활동지 한번 꺼내볼까요? 오늘은 요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활동지에다가 날짜랑 이름 한번 쓸까? 7월 17일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얘들아? 사실 부자는 요 정도까지는 아마 일어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포항이라든지 각각 사실 왼쪽에 있는 것까지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주나 포항에서는 이렇게 일어났었죠. 이거 우리나라인 것 같은데 매장의 글씨들 같은 게 상품 같은 거 보니까 그렇죠? 뭐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걸까? 두 번째 하면 끝나겠죠? 오늘 이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진은 왜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려면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봐야 돼. 자, 얘들아, 지구를 간단하게 먹는 거랑 비유할 수가 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비슷하게 생긴 구조가 있어요. 껍질은 딱딱해요. 껍질은 딱딱하고 그 다음에 멘틀이 이제 가장 부피가 큰 부위인데 암석인데 어떻게 표현을 약간 엿이랑 비슷한 상태야. 자, 엿을 보통 차가운 데 놔두면 어떠니 얘들아? 딱딱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엿을 하나를 받아서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깜빡했어. 주머니에 넣어놔서 따뜻한 곳에 놔두면 엿이 어떻게 돼 있어? 초콜릿하고는 다르죠. 약간 녹아서 그 흐물흐물하게 액체는 아니고 엿이 그렇게 쉽게 녹진 않잖아. 그치? 엿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약간 녹아서 찍찍 늘어나는 상태가 되지. 그런 게 멘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암석인데 지각에 쌓여있고 밑에 뜨거운 핵 때문에 약간 녹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암석인데 약간 움직임이 있는 거지. 움직임이 있는 상태가 바로 멘틀. 그 다음에 외핵은 액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은 해본 적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핵으로 나누는 거 보니까 같은 핵이라도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겠지. 그럼 내핵은 다시 무슨 상태가 되냐면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중간에가 액체 상태로 이루어진 게 바로 지구의 구조야. 근데 선생님이 뭐랑 비슷하다고 비교를 하냐면 걔는 액체는 사실 없는데 요게 이제 뭐랑 많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요게 뭐니 얘들아? 달걀? 달걀하고 약간 비유를 많이 해요. 달걀 껍데기 딱딱하잖아. 얇은데 딱딱한 껍데기가 바로 지각. 그 다음에 부피는 큰 그 흰자위가 바로 멘틀. 그 다음에 안에 노른자위가 이제 핵이라고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자 안에 있는 내핵. 자 내핵이랑 원소 혹시 구조 알고 있니 얘들아? 원자의 구조. 중심 원자에도 중심 혹시 뭐가 있는지 알아요? 원자 중심에도 원자 핵이라고 있어요. 보통 중심에 있는 것들 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구 중심에도 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위에서 이제 지각이 감싸고 있고 멘틀이 감싸고 있으니까 안에는 온도와 압력이 어떨까? 너희도 왜 옷에 따뜻한 답을 얘기해봤네. 자 겨울에 두꺼운 왜 패딩 같은 거 있고 안에서 손 넣어보면 안에 어떻니? 편하죠. 내핵이 바로 그런 상태야. 안에 지각이 감싸고 있고 멘틀이 감싸고 있고 외핵이 감싸고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근데 온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자꾸 누르고 있으니까 누르고 있는 압력도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구 내부를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지구 내부를 제일 좋은 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근데 직접 파고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추라고 해요. 땅을 파서 들어가는 거. 근데 시추는 어느 정도밖에 못 팠냐면 수박이랑 또 비유를 해보자면 수박을 손톱으로 살짝 긁은 정도? 그 정도밖에 지구 내부는 아직 눈으로 확인을 못 해봤어. 너무 안에는 온도도 높고 왜 우리 그런 그 용암 같은 것들 있죠. 안에 있는 멘틀이 그러니까 뭐 액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녹아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안에 사실 연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지. 자, 그래서 안에 내핵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액체 상태로 고체 상태로 추정은 하고 있는 거지. 확인을 못 하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무거운 뭐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원소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야.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온갖 물질이 다 섞여 있었어. 다 섞여 있는데 너 흙탕물 한번 떠서 가만히 놔둬 봐봐. 어떤 게 밑으로 가라앉니? 흙탕물 막 모래, 진흙, 뭐 암석들, 막 자갈들 섞여 있는데 그걸 한참 떠서 다음날 봤어. 그럼 어떤 게 밑에 가라앉아 있을까 얘들아? 힌트를 주자면 무게가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지. 그래서 지구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다 섞여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제일 무거운 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바로 내핵이에요. 그래서 내핵이 제일 무거운 애들. 그러니까 철하고 막 금속들이 무겁잖아.
자, 그런 것들이 가라앉아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외핵. 외핵도 내핵이랑 비슷한 성분인데 여기는 액체 상태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우리 지진파 가지고 알아볼 거야. 그래서 액체 상태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틀. 멘틀은 가장 두꺼운 부분이 멘틀이야. 자, 암석인데 자, 약간 지각에 쌓여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살짝 녹아있는 엿 같은 상태. 그래서 흐물흐물 잘 움직이는 상태. 그래서 멘틀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지각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멘틀이 안 움직이면 지금 뭐 지진이나 화산도 안 일어나. 근데 멘틀이 녹아서 흐물흐물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지각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 그게 바로 이제 지각이 되는 거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지구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이제 층상 구조라고 하죠. 자, 4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리는 오늘 지진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부까지는 안 돼. 사실 지진이 생각보다 깊은 데서 안 일어나. 지구의 반지름이 어느 정도냐면 6,400km예요. 사실 감이 안 잡히지. 뭐 우리 100m 달리기 그 정도만 해도 뭐 좀 머네 그 정도인데.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인데 그 중에서 표면에서 100km, 표면에서 100km 정도를 판이라고 해요. 판. 그래서 어디까지를 판이라고 하냐면 지각도 두께가 사실 약간 좀 천차만별이야. 우리가 그 사람이 서 있는 육지 있죠. 육지는 좀 깊어요. 한 5에서 35km까지 내려가는데 저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은 해양 지각이라고 하거든. 해양 지각은 굉장히 얇아. 그러니까 여기는 해양 지각은 한 5km. 그다음에 대륙 지각, 산이 높잖아. 그럼 이게 대칭이다. 산이 높으면 아래로도 깊어. 그런 데는 두께가 한 3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바다 밑에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요거는 왜 데칼코마니라고 하지? 종이 딱 접어서 그대로 찍혀 나가는 것처럼 지각은 위아래가 찍힌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에가 높으면 아래로도 깊고 그 다음에 밑에가 얕으면 아래로도 사실 얼마 안 내려가거든. 그래서 이 대륙지각 한 35km, 해양지각은 한 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요런 지각에다가 멘틀이 제일 두껍다고 했잖아. 멘틀은 2,900m까지 내려가는데 그 멘틀 위에를 조금 포함해서 요거를 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판이라는 표현을 써요. 판. 그러니까 멘틀 전체가 움직인다라기보다가 움직이긴 하는데 자, 위에 있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다. 자, 딸기잼에다가 빵을 발랐어. 그러면 빵 발라놓으면 딱 찍어내면 잼이 약간 묻어나지. 빵 윗면에. 그런 거를 이제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빵이 지각이라면 잼이 살짝 묻어나온 정도가 이제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멘틀 위에 조금을 같이 포함해서 판이라고 하는데 판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지구 겉에 표면 지각을 보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퍼즐 조각 같아. 우리 뭐 퍼즐 뭐 100개, 50개 막 그런 거 맞춰본 적 있을 거지. 그치 얘들아? 자, 그런 그 판들이 퍼즐 조각처럼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한 대강 몇 개 정도 판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10개, 뭐 11, 2개 그런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한번 찾아봐봐 얘들아. 여기 있죠, 여기. 자, 보니까 여기 유라시아판. 자,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육지 이쪽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태평양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필리핀판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바로 뭐가 많이 일어나니?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까닭이 바로 일본이 여기 판의 경계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요 아래쪽에 필리핀판까지 세 개가 모여 있는 쪽이 요 일본 쪽이에요. 그래서 요 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사실 지진 화산도 안 일어나.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자, 필리핀판은 위로 올라오려고 하죠. 근데 유라시아판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판도 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기 때문에 뭐 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판이 모이면서 여러 가지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본 쪽에 보면은 일본 쪽엔 어떻게 되냐면 판이 모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땅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위로 솟구치는 부분도 있는데 일본 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쪽이야.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있으면 그러니까 일본 쪽에 있는 게 유라시아판이면 태평양판이 이렇게 쭉 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 얘들아? 가라앉고 있다고 해요. 한 1년에 1cm 정도. 가라앉고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일본이 다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가라앉아야 되겠니? 우리나라. 그렇지. 그래서 일본이 사라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지진을 막아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본 보면은 뭐 얼마 전에 뭐 지진 화산 화산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은 아래쪽에 화산도 많기 때문에 거기 뭐 온천도 많이 발달돼 있긴 하죠. 바닷속에서.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간 일본에 비하면 지진이나 화산이 덜 영향을 받긴 하지만 점점 빈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니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판 보면은 요 경계에서 요거야. 경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은 뭐가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 그다음에 빨간색은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사실 의미가 없지.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이랑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 두 개가 어떻게 보이니? 겹쳤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 부분 있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잖아. 그 일본 옆에.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환태평양 조산대 또는 요거를 불의 고리라고 해. 여기는 화산이나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이거는 불의 고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판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판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지는 못했어. 그래서 판이 여러 개로 이루어진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판이 움직인 줄도 몰랐는데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개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들은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경계에서 지진이나 이제 화산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챈 거죠. 아까 이런 거. 그래서 이 판의 경계에서 이런 현상들. 이거 거의 집 모양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지? 어딘 것 같니? 일본은 이런 지진을 대비해서 목조 건물이 많대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땅이 쪼개진 것들이 결국은 다 지진 때문인데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땅 내부에서 큰 힘을 받아서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끊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끊어지면서 그 떨림이 사방으로 전달이 되는 거지. 자, 그걸 바로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부에 동굴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층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층이 모이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게 바로 지진이 돼요. 그래서 자, 요 지진이 아까 판이 아까 한 100km 내려간 곳에서 일어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지각과 멘트 상층부 보면은 그러니까 지진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 거면 요쯤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멘트 상층부. 요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지진의 근원지라고 해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진원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가장 가까운 지표면이 아무래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파동의 세기는 더 세질까 약해질까? 더 약해지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쪽이 피해가 가장 크겠죠.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면,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요 지표면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피해가 예전에 뭐 경주라든지 포항이 피해가 컸던 이유는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럼 부산은 약간 피해가 덜했단 말은 만약에 여기가 포항이나 경주라면 부산이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약간 거리가 멀어지니까 지진의 세기도 약해지면서 피해도 적어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지진파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쌤이 오늘 두 가지만 알아볼 건데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자, 우리 활동지에 보면 무슨 파 두 가지가 나와 있니? P파, S파.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L파라는 것도 있어요. L파. 이게 영어 약자잖아. P는 뭐의 약자냐면 프라이머리. 뭐 최선의 제일 먼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진파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파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그래서 그 P의 약자를 딴 거. 자, 그럼 S파는 뭐의 약자일까? S. 세컨드, 두 번째 세컨드리 해서 S파는 그 약자를 써서 S를 씁니다. 그럼 아까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L파라는 건데 L파는 롱 웨이브에서 파장이 긴 파동을 지진파. 그게 L파라고 하는데 사실 L파는 사실 우리가 잘 안 다루는 이유가 P파나 S파는 지구 내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P파나 S파 때문에 지구 내부의 구조도 많이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어. 근데 L파는 어디로만 가냐면 표면으로만 가. 지구 표면으로만. 표면으로만 가기 때문에 사실 지구 내부의 연구를 하는데 쓰이진 않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에는 L파가 많이 빠져 있기도 하죠. 근데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힘은 어마어마하게 세. 그래서 피해는 얘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L파도 같이 참고로 알아두면 좋고. 자, 오늘은 이제 P파랑 S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파는 아까 프라이머리 먼저 도착한다고 했었지. 지진파에 막 지진이 기록이 되면 이거 봐봐. 여기는 지진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먼저 오기 시작한 게 여기가 바로 P파라는 뜻이에요. 먼저 기록되는 지진파를 바로 P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S파 뒤에 오지. 근데 봐봐, 얘들아 잘 보면 이 진폭이 뒤에 게 더 어때? S파가 크죠? 그 말은 S파가 힘이 더 세다란 얘기야. 그래서 P파보다는 S파가 피해도 더 많이 입어요. 자, 근데 이 P파는 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종파라고 돼요. 종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파동이니까 떨림이잖아. 근데 이렇게 떨리면 떨리는 건 위아래로 떨리는데 진동은 어디로 가니? 앞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진동, 떨리는 방향이랑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떨리는 건 위아래로, 진행은 앞으로. 이게 수직으로 나타내는 거는 횡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P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떨림이 앞뒤로 떨려. 앞뒤로 떨리는데 그게 점점 앞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떨리는 건 앞뒤로. 근데 진동도 앞으로. 그러니까 진행 방향과 떨리는 방향이 나란하다고 해서 얘는 종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란한 종파로 얘는 무슨 상태? 지진파가 모든 상태를 다 통과하는 건 아니야. 얘는 무슨 상태를 통과하냐면 바로 P파는 세 가지 파를 다 통과합니다. S파는 두 번째로 도착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느 게 P파다 어느 게 S파다 알 수가 있는 까닭이 요 진폭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뒤에 진폭이 커졌네? 그럼 여기서부터 S파가 도착했구나. 그래서 S파가 약간 속도가 느려. 그래서 두 번째로 도착한다 해서 요 약자를 땄죠. 자, S파는 이렇게 되는데 자, S파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물결파. 흔들리는 건 위아래로. 근데 진동은 앞으로 가. 흔들리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 횡단보도라고 하지. 횡이 길을 가로지르다. 그러니까 길하고 우리 건너는 길이 수직인 것처럼 진동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인 파를 바로 횡파라고 해요. 근데 얘는 다 통과를 못해. 얘는 어디만 통과하냐면 고체랑 기체만. 그 두 가지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얘는 액체를 통과를 못해. 액체를 통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걸로 그래서 뭘 알았는지 알아, 얘들아? 지구 내부가 누가 액체인 게 하나가 있었지? 외핵이 액체였었죠. 그래서 그 외핵이 액체라는 거 어떻게 알아냈냐면 요 S파가 통과를 가다가 못한 거야. S파가 왜 통과 못하지? 다른 물질을 통과시켜봤더니 S파는 액체를 통과를 못했거든. 아, 그러면 얘는 고체 상태구나. 액체 상태구나. 그렇게 이제 추측만 하고는 있어요. 사실 아직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아까 요게 무슨 파라고 했었니, 얘들아? 이렇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걸 무슨 파? P파의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는 무슨 파? S파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진파를 기록하는 지진 기록계. 자, 요거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진 경보기. 그래서 오늘은 자, 지진이 기록됐을 때 저렇게 막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삐 소리가 나는 자, 경보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이제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재료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재료 다 있으면 시작 넘어갈게요. 첫 번째. 주황색에다가 자, 요 노란색, 회색 아니에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큰 사이즈.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주황색 판 위에다가 노란색 구멍 뚫린 에바, 요 에바라고 하죠. 가운데다가 뭐 자로 재서 정확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요 정도면 가운데겠다 싶은데 이렇게 붙여주세요. 요 위에 것도 떼고 위에다 컵 한번 붙여볼까 얘들아? 자, 다음 단계. 우선은 막대, 빨대에다가 위아래로 요 동그란 에바를 끼우는데 끼울 때 자, 요 스티커 있는 게 바깥쪽으로 오게끔 끼워주세요. 사실 안에는 뭐 붙일 거 없잖아. 자, 양쪽 다 바깥쪽에 스티커가 오게끔 붙여주세요. 얘는 가운데는 하지 말자. 가운데 하지 말고 사실 가운데에도 약간 공간이 없긴 한데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줘도 돼요. 이 정도. 쌤이 한쪽만 우선 뗄게요. 위에는 안 떼고. 너무 한가운데 하지 말고 우리 화면 한번 볼까 얘들아? 자, 여기 가운데는 피해서 약간 한쪽에 치우쳐지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뭐 이게 사실 뭐 약간 뒤로 빼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원형에서는 뒤나 앞이나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너무 한가운데 구멍을 가리지 않게끔 하고 위에는 떼서 나무 막대 붙여주세요. 클립을 이용해서 여기 추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진 추가 가운데 오게끔. 그러니까 이 나무 젓가락, 이 나무 막대가 한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나무 막대 이 안쪽
면 있죠. 요 면이 가운데 오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 요 나무젓가락의 양면 중에서 안쪽에 있는 면 있죠. 요게 가운데 오도록. 그 위치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회색 에바 요거 한번 꺼내보자. 안쪽에 이제 구리선이 닿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자 금속 띠를 둘러줄 거예요. 구리 테이프를 이렇게 안쪽에다 쭉 뺑 돌려 붙였어. 근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자 붙이다가 중간에 얘를 끼워줘야 돼요. 전지 끼우개 요 빨간색 선 뺑 둘러 붙이잖아. 네. 그러면 좀 오다가 얘를 다 완전 붙이는 게 아니라 자 요즘 저 다 붙여 간다 싶을 때쯤 요 빨간 거를 요다 대야 돼. 이렇게 빨강색은 전기 안 통해요. 끝에 벗겨진 부분 있지. 여기가 닿아야 돼. 요렇게 오도록 한 다음에 나머지를 쭉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요런 모양이 돼야 되지. 붙였는데 얘가 자꾸 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겉에다 투명 테이프로 붙여도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커넥터 2개짜리 먼저 꺼낼까? 커넥터를 보면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린 게 있어.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구멍이 뚫렸고 여기는 막혔고 그다음 위에가 또 뚫렸고 또 아래가 또 선생님 표현이 이렇게 될게. 여기가 아래야. 그다음에 여기가 위고 옆면 여기는 막혔고 여기는 뚫려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옆면이라는 표현을 쓸게. 자 이거 어떻게 끼우냐면 자, 빨강색 요거 탭 져서 갖고 왔어요. 자, 방향을 잘 봐야 돼. 삼각형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지.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구멍을 아래로 내려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구멍이 좀 더 큰 데다 끼워야 되겠지? 구멍이 요 옆에 옆면 구멍 작은 거 있지? 이걸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요건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구멍 있는 쪽에 요 보면은 삼각형에 보면 삼각형이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살짝 여기 튀어나온 거 보여? 요 밑에?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게 요 구멍에 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면 구멍이 아래로 내려갔지.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끼울 거야. 구멍이 아니면 반대로 요 이렇게 튀어나온 뭐 구멍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이 오게끔 어느 쪽에 끼우든 상관없습니다. 집어넣어 보잖아. 그럼 약간 딸깍 느낌이 날 거야. 딸깍. 그럼 옆에다 이제 까만 것도 하나 더 똑같은 방법으로. 그다음에 5개는 똑같아요. 양 끝에 하나씩 하면 됩니다. 5개짜리는 양 끝에. 세게 빼면야 빠지지만 이게 살짝 이 정도면 안 빠집니다. 딱 걸린 거야. 여기 요 고리에 걸려 있는 거야. 자, 5개짜리에다가 자 부저를 끼워야 돼요. 5개짜리에다가. 근데 요게 자 약속이 있습니다. 자 LED나 부저나 다리 길이가 보면 달라. 긴 다리를 빨강색 전선 쪽에 끼워주세요. 이 선생님이 또 실수했다. 자 하나를 안쪽에다 끼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무조건 다 끝에다 끼우라고 했다. 이거 빼야 돼요. 얘들아 하나를 안쪽에다 해야 돼요. 까만 거든 빨간 거든 상관이 없어요. 요 가운데 요 구멍 있죠. 구멍에 자 뾰족한 걸로 누르면서 잡아 빼세요. 한 칸 안쪽에다 끼워주세요. 요렇게 끼워야 되는데 쌤이 미안해. 긴 다리를 빨간색 쪽에 끼워야 돼요. 긴 다리가 빨간색 쪽에 와야 돼요. LED도 마찬가지야. LED도 긴 다리가 빨간색. 선생님 LED 이렇게 삐져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삐져나오는 게 맞고 삐져나온 다리가 안 만나게끔 쫙 벌려줘. 팔자로 벌려줘. 2개가 만나면 안 돼. 꽁다리 요거 다 떼자. 꽁다리 요거 다 떼세요. 자, 까만 거 3개를 모아서 까만 전선 모으면 얘들아 3개야. 까만 전선 모아보세요. 까만 전선 3개를 모아서 이렇게 꼬아주세요. 벗겨진 부분을 꼬아야 되지. 여기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꼬은 다음에 요 전선을 살짝 반 정도 접어서 요 캡이라고 있죠. 요 까만색이나 파란색. 요거를 위에 이렇게 씌워주세요. 보호하는 역할. 이것도 빨간 거 2개도 모아서 꼬아주세요. 클립 끝에다가 돌돌 말아주세요. 자, 요거 다시 컵 가져와야 돼. 얘를 끼워 넣자 우리. 회색 요거 빨간 전선 안 빠지게 조심하고 끼워 넣으세요. 컵 중간에다가 우리 아까 구리 전선 감은 거. 그다음에 위에다가 양면 테이프 2개 붙여서 위치는 너희가 적당히. 위치는 가운데는 클립해야 되니까 클립 빼고 약간 위치는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한번 붙이고 나면 안 움직이게끔 해야 돼. 구조 위에 스티커 있는 거 떼야 된다 얘들아. 얘는 그냥 여기 혼자 여기 따로 떠 있어야 돼. 얘는 고정하는 게 따로 없어. 자, 너트 끝에다가 구리를 요 감아주세요. 얘는 무게추 역할이야. 너트는 다른 건 없고 무게추 역할. 그럼 나머지 한쪽 끝은 어디에다 연결하면 될까요? 클립에다가. 그렇죠. 근데 요 무게추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요 구멍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그 가운데 테두리 항상 닿으면 될까 안 될까? 항상 테두리 안 닿아 있어야 돼요. 닿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만약에 평상시에는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 여기 옆에 닿았을 때만 소리가 나고 불빛이 나오고. 자, 소리 안 나는 건 스티커 뗀 거 확인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고, 자, 뒤에 혹시 선 연결 빠졌나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다. 둘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한번 꽉 붙여보세요. 여기가 아마 빠진 걸 수도 있어. 여기가 접촉이 잘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공복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들 흔들릴 때 사실은 얘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릴 때 사실 요게 흔들리는데 실제 지진계는 얘가 흔들리는 게 아니야. 얘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디가 흔들려야 되냐면 땅에 붙어있는 요 통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요 실은 더 가는 실을 했어야 돼. 가는 실에 의해서 무거운 추가 매달려 있으면 추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실 얘는 잘 안 흔들려.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겉에 있는 통이 흔들리면서 이게 닿으니까 소리가 나거나 지진파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최대한 무거운 추를 매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용수철 같은 게 돼 있죠. 그래서 추는 안 흔들리고 밑에 있는 요 돌아가는 원통, 드럼만 움직이면서 기록이 되는 거야. 지진계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게. 이거 세계 최초의 지진계. 이거 어느 나라에서 나와 있구나. 중국에서 만든 거래요. 자, 중국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8마리의 개구리가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어. 밑에 이렇게 위에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용이, 자, 여기 이제 요 뱀이다, 뱀. 뱀이 요 구슬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제 어느 쪽 땅이 흔들렸느냐에 따라서 서쪽에 있는 지역이 흔들리면 서쪽에 있는 뱀이 이제 구슬을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개구리가 받는 형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때 한 132년도에 그쯤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 5년 정도 뒤에 실제로 서쪽에 있는 뱀이 떨어뜨렸대요. 근데 이제 바로는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락이 빨리빨리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비슷한 지역에서 지진이 났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지진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죠. 지진 발생했을 때. 우리 아까 자, 왜 책상 밑에 들어가라고 하는 걸까, 얘들아? 어디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그러니까 넓적한 판이 있기 때문에 머리라든지. 그래서 우리 항상 보호해야 되는 게 머리나 척추잖아. 뭐 다른 데는 부러지더라도 금방 굳지만 머리나 척추는 중추신경계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집에서는 만약에 책상이 없다. 그럼 어디에 많이 가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밖에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너 지진 나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 문 미리 열어놔야 돼. 건물이 뒤틀리면 문이 안 열리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문틀이 굉장히 튼튼하대요. 그래서 문틀 밑에 서 있는 것도 생각보다 안전하다 그래. 엘리베이터 타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계단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보호를 하고 있다가 지진이 잠깐 멈췄을 때 이동해야 되는 게 맞죠. 전기나 가스 우선 빨리 차단해야 되고, 그래서 문 열어주는 거 모르는 친구들 많거든. 자, 그다음에 건물 밖에 나갔을 때는 최대한 건물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될까 없는 쪽으로 가야 될까? 있는 쪽으로. 있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운동장이 대피소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운데로 가서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가운데 모여 서 있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 그래서 너희 주변에 학교라든지 공원이 어디 있나 그런 거 알아두는 것도 좋아. 빨리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피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도 약간 전기 비슷한 거다. 자, 전자기 유도해가지고 다 쓴 건전지로도 불이 들어오는 거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얘들아.